예, 한판승부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 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 국정조사 특검 얘기까지 나오네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요. 오늘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민간인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문란 TF를 가동을 했고,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진상규명 TF를 출범을 시켰거든요. 네, 오늘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슈를 확전시키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은데, 예. 특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1999년 패스카마오 선박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면서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로 규정을 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이 주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논쟁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가세를 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예.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신북풍몰이로 규정을 하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북풍몰이로 지지율 반전이라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예.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국민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어제 이제 민주당 입장을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이세요. 지성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의원님 일단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죠? 문재인 전 정부가 이제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이 탈북하면 합동조사 기관에서 최대 이제 90일까지 합동조사를 하는 절차가 이제 단 5일 만에 압축 조사돼 가지고 이제 북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자체가 이제 불법이고, 또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이 북송됐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유례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윤건영 의원은 두 어민이 이제 우리 군에 체포당할 당시에 웃으면서 죽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어제 김병주 의원도 저희 인터뷰에서 이제 두 어민이 살해를 저지른 다음에 우리 군을 6월 30일 이후에 이틀간 그 NLL 이북을 우리 해군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귀순 의향서를 냈더라도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그 자체가 좀 해석에 있어가지고 좀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일단은 뭐 죽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그 피해 다니다가 지금 뭐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뭐 한 이야기로 제 생각에는 보여집니다. 특히 뭐 북한 주민들이 뭐 쉽게 또 뭐 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망 다녀서 지금 북한의 이제 귀순 의향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그 후에 우리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5일간 그죠? 예, 그럴 거면 뭐 조사를 할 필요성도 첫째로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들을 이제 그 뭐 체포할 이제 필요성도 이제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서면으로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절차적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이제 그 귀순 의사를 작성한 그 문서가 이제 지금 뭐 증거로서 또 이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 자체는 좀 모순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귀순하겠다는 그 귀순 동의서 그 자체만으로도 귀순 의사를 이제 명백하게 밝혔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진 작가님, 김 소장님 함께 질문하실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뭐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저 중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북한에서 쫓겨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신감청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귀순을 하려면 그냥 넘어오면 되는데 우리 해경이 쫓겨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해군? 쫓아가게 예. 되면은 해군에 쫓아가게 되면 또 NLL 일부로 넘어갔다 다시 왔다 결국은 체포당한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이들은 그 처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향서를 귀순 의향서를 쓸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자유를 찾아가지고 남한으로 왔다? 저는 이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예. 예, 의원님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쫓겨 다닌 점이 이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통신감청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잡힌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들이 이제 현재 그 당시에 이제 쫓겨다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체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또 그들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또 그들이 보이기에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보이기에는 이제 도망 다닌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귀순 의사를 이제 밝혔고, 또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본적인 이제 절차를 이제 밟았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아니, 체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한민국 해군이 NLL을 갖다가 넘어왔단 말이죠, 북한의 선박에. 그럼 체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체포를 한 적도 있고요. 계속해서 북한으로 올려보낸 적도 있고요. 이번 이제 국기문란 TF 이제 사건을 이제 맡으면서 더욱 알게 되었는데요. 예. 그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여지는 이제 현실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던 당시에 저희 국회 정보위의 이해운 위원장도 그렇고, 김무성 의원도 그렇고. 예, 그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넘긴 것을 국민의힘은 왜 그때 결과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새로 나온 무슨 증거가 있나요? 이제 그 증거 때문이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와서 TF를 한다, 정치적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는 그 사건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예. 정말 이제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다시 이제 드러나야 되는 시점이고, 또한 이제 이들은 이제 보호자도 없습니다. 예. 솔직히 또 그것을 보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울분을 이제 금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또한 그 마음을 이제 풀어줘야 될 이제 필요성도 이제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송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제 강제 북송하면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탈북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송환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 북송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분명히 이 사건을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헌법상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예. 국가가 이제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국민이 슬프지 말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풀어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이제 규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그때도 그랬거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지금 많죠. 예를 들어서요? 현실적으로 지금 북송을 하는 과정에 예.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입니다. 판문점에서 넘어가는 이제 사진.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진을 보았고요. 예. 심지어는 북송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정말 이제 안 가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심지어는 북한 군인들이 강제로 이제 팔을 잡아당기고, 또한 이제 대한민국 이제
공권력이 등을 떠미는 이런 사진을 우리가 다시 지금 TF팀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진이 예. 이 사진으로만도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충격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이제 탈북민들 같은 경우도 뭐 상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제 상상을 했었는데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이 좀 반인권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질문을 우상호 제가 다시 비대위원장은 하면, 예. 그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로 행위로 규정을 한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질문에는 그러면 의원이 어떻게 답하실까요? 일단 이제 반인도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뭐 인도 조약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하고 저희는 뭐 반인도 조약이 뭐 이제 체결이 된 바도 없고요. 예. 북한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북송을 했다는 그 자체는 이제 그 뭐 제도적 이제 법적인 하자가 이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반인도적으로 이제 북한으로 북송돼야 되는지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중적인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또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은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중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중 규정에 있는 걸 갖다 대한민국의 헌법 이것만 들어가지고 처벌하는 건 제가 볼 때 상당히 온당하지 않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 이른바 통치 행위에 속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예. 그 지금 대한민국 이제 건국이 되어가지고 70년이 왔습니다. 근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은 정부들이 있었습니다만 북송 사건은 처음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대한민국 이제 그 국민이라는 이제 헌법적인 지위도 있고 또한 북한이라는 체제가 유엔에서 승인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 되는 이제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헌법적인 가치는 그 누구도 따로 이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70년 역사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단 귀순했을 때 그중에 한 사람은 자기 원에 의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우리나라 국가에서.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데 반국가 단체한테 그 사람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내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도 이제 그 일리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러면 그들이 뭐 한 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북한으로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갔죠. NLL 잘못 넘어왔다든가. 네, 어민들이 가끔씩 그랬죠. 네. 넘어오면 이제 북한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맞지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기순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기순을 하겠다는 사람을 북송한 그 자체가 반인도. 근데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할 의사가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이분들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도망하러 오는 거고 그래서 일로 넘어온 거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쫓기지 않았다면 남한으로 올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 말씀도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뭐 이제 남한으로 뭐 범죄를 질러서 왔던 어떤 식으로 이제 왔던,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그 탈북해서 넘어오면 그러면 이제 국내법 이제 헌법적인 가치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적인 판단에 기초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처럼 우리가 뭐 자의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 판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 양론이 저는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고 저도 우리가 돌려보낸 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16명을 죽인 살인범이 또다시 넘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증거는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품에 풀어놓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말로 하나의 원칙으로서 국정의 원칙으로서 관철시킬 의사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국정의 원칙이 이제 중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저도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네. 헌법상의 우리 그 법 체계를 이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거나 국민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긋났다면 누가 됐든 이제 잘못이라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되면 법 국민의힘 기록하지 않습니까? 정권에서는 그 16명을 죽인 그 뭐랄까 흉악범이 넘어와가지고 귀순 의사만 표기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무죄가 나오면 박면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겠습니다.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법에 따라야 되지. 대한민국에 헌법을 보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헌법에 의원님, 근데 근거하지 않고 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유대한민국 품에 안겨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신 분들이 예. 16명을 살해하고 공해상에서 도망을 가려다가 여기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해군에게 체포된 사람들의 처분을 보고 불안해한다. 그런 자들하고 지금 탈북민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건 좀 지나친 비교가 아닐까요? 이분들 진짜로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불안해하고 계시다라고 대표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예.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이 달라서 때로는 이제 뭐 도망 다녔다 하고 때로는 넘어오려고 했다 하고 아니 때로는 그 부분은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즉 지금의 국민의힘의 정보위 위원장이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그 내용부터 뒤집으려고 하시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먼저 지난번 2019년에 당시에 진상 파악을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뒤집으실 것 같으면 글쎄요 뭘 기초해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 주시죠. 예.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국정원에서의 그들의 진술 기록이 이제 좀 더 낱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사실은 그것이 가장 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6명이 이제 그 뭐 범죄를 질렀던 어떻게 했던 간에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 법 해석 체계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한 것이고 뭐 이제 그 법정에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그 문제도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그 이제부터 이제 TF팀에서 좀 더 밝혀내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확보된 증거는 사진 예.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추가 증거를 요청하실 예정이신 거죠? 아니 그 그건 사진도가 아직 저희 TF팀 상황상 이제 다 이제 언론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이세요. 지성호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일단은 국정조사 특검까지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증거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국회라는 공간 자기 정당을 이렇게 자기 부정하시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그건 됐고 우리 검사들이 새로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수 없어라는 이런 건방진 태도 선출직인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 정보원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 정보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 공포한 사항을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야 당신들 국회는 제대로 못 봤어 우리가 제대로 볼 거라고 수사를 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이분이 지금 말 속에서 그냥 드러나잖아요. 대한민국 법을 갖다 적용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중주의, 북한 주민의 이중주의에 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폴리티컬 퀘스천, 쉽게 말하면 통치 행위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를 저도 비판합니다. 그것을 5일 만에 그냥 바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비판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라크 파병했을 때 제가 비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이분을 처벌해야 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시각이 딱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강성들의 시각이거든요. 예. 지금 중도층 다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강성들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말이죠.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겁니다. 저는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달라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것까지도 들어와서 국정조사 특검하겠다. 그래서 이미 또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하나의 그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 특히 그 사진을 공개하고 이러는 것들은 합리적이고 이거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16명 죽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수많은 정말 흉악범들이 다시 넘어올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귀순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논의 대신 사진 한 장 딱 하고 공분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존하는 선동 방식이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관련 문제 또 2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연결을 해서요. 또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빅스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응책을 주문했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금융 취약 계층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대출 규모 확대 등을 정부에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예.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일단 정부에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이율이 높은 변동금리를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규모를 20조 원에서 더욱더 확대하라고 이미 정부에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은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은 한 목소리로 좀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성일종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 국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 부담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네요. 네,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취약계층 채무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 특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채무 같은 경우에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해서 만기 연장이라든가 금리 감면 등을 통해서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예. 주택담보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실행을 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서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를 감면을 하고 원금 상환 유예와 같은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지금 뭐 청년 안심 전환 대출 등을 통해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것은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또 이 금리라는 게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또 무조건 또 낮춰라 이거 하는 것도 좀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또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진 작가님부터 정부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을 기조로 삼고 나갔어야 되고 국정의 기조를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무서운 퍼펙트 스톰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진작부터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면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안 맞을 거야. 아마 시장에 맡긴다라는 게. 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정부 역할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념적인 협소함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사실 이것도 사실 국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에다가. 그렇죠. 예. 사실은 시장 논리에 맞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아무 개입 없이 돌아간다는 시장이라는 것은 1930년대 이후에는 환상입니다. 폴 크루그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시장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없다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정부의 역할을 저는 평가합니다. 이런 식의 기조를 앞에 내세워야 돼요. 지금 자꾸 이렇게 보복하고 보복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사정정국이죠. 사정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자, 김 소장님. 추경호 총리가 불과 몇 달 전에 올해 뭐 53조 원 더 거둘 수 있다. 법인세도 잘 거칠 거고 개인 소득세도 잘 거칠 거고 말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62조 원의 추경 예산 편성해서 돈 많이 나눠줬죠. 제가 그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금 몇백만 원 지원을 할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상공인들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그때부터 계속 던졌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연장금리니 뭐 이런 대책들을 세우는데 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겪은 고통이 본인들이 지금 방만하게 경영을 한 게 아니라 지난 코로나 시기에 겪었던 어려움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융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53조 과연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연말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대책 얘기해야 됩니다. 이 돈 제가 보기엔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이자 올리지 말라라고 이제 사인을 주고 있지만 미국에서 또 계속 금리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또 외환
보유고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계속 이자율을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달 말에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릴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예. 오늘 보도가 되는 내용을 보면은 1%대를 넘을 것이다. 1%.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확률로 70%가 넘어간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금리 역전을 각오하고 한국은 미국만큼의 수준으로 올리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외환이 빠져나가는 것을 각오하고 금리를 뭐 제가 생각하는 2.75 뭐 이런 정도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정부가 판단을 하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더욱 정책 소통이 필요하겠네요. 예, 국민들을 그렇죠.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경제 사령탑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음. 이게 저 보면은 여기도 주최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뭐 이런데 뭔가 좀 누군가 하나가 좀 잡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으로나마 예.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령탑이 어딘지 좀 불분명하고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경제 컨트롤 타도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자, 여야 원구성 기싸움 짧게 전해 주시면 롤러코스터입니다. 원래 그 사개특위 있지 않습니까? 사법개혁특위. 예, 위원을 여야 6대6 동수라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방안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 근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내용을 YTN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박홍근 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음.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거냐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다시 지금 불발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행안위와 과방이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국민의힘이 이 논쟁을 또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